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중동 지역 군사 충돌 여파로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에서는 뜻밖에도 화장지 사재기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제2의 오일 쇼크가 오는 것 아니냐, 미리 화장지를 사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글이 퍼지며 소비자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제지업계는 현재 화장지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생활용지 업계 단체인 일본 가정지 공업회는 현재 화장지 생산과 출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사와 유통업체 모두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시장 공급이 흔들릴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업계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일본 내 화장지 부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내 화장지 원료의 약 60%는 자국에서 회수한 재생 종이입니다. 나머지도 북미와 남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들여오는 펄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조 공정에서 석유율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현재의 중동 위기가 화장지 생산과 유통망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사회에서 화장지 사재기 우려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데에는 과거의 집단 기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73년 1차 석유 파동 당시 일본에서는 가격 폭등에 대한 공포가 번지며 시민들이 화장지를 사기 위해 상점 앞에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2020년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도 화장지 품귀 현상이 나타났지만 당시에도 핵심 원인은 실제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사재기와 일시적인 물류 차질이었습니다. 결국 업계가 거듭 강조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화장지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진짜 원인은 원유 가격 자체보다도 소비자의 불안 심리와 과잉 구매라는 것입니다. 중동발 유가 불안이 일본 열도에 다시 화장지 트라우마를 불러내고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 지금의 상황은 공급 위기보다 심리적 패닉에 더 가깝습니다. 최근 유럽 일부 지역에서 이른바 블러드 레인으로 불리는 붉은색 비가 관측되면서 그 원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붉은 빗물이 도로와 건물, 차량 위에 얼룩을 남기는 모습이 재난 영화 장면처럼 보이면서 SNS에서는 지구 종말의 신호 아니냐는 반응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하라 사막에서 날아온 먼지와 강수가 결합해 나타난 자연적인 기상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폭스 웨더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남유럽 지역에서 붉은 빛을 띠는 비가 내린 뒤 프랑스와 영국 일부 지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발생한 대규모 먼지 구름이 강한 대기 흐름을 타고 지중해를 넘어 유럽 상공까지 이동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후 비구름이 형성되면서 공중에 떠있던 먼지 입자와 빗방울이 결합해 붉은색 또는 갈색 빗물이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블러드 레인은 빗물 속에 미세한 모래와 광물 입자가 섞여 붉은 빛을 띠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하라 사막 먼지에는 철 산화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빗물이 녹슨 색을 띠거나 비가 그친 뒤 자동차와 건물 표면에 붉은 얼룩이 남기도 합니다. 기상학계에서는 이를 진흙비 또는 더러운 비라고 부르며 과학적으로는 대기 중 입자가 강수와 함께 지표로 떨어지는 습식 침적 현상의 일종으로 설명합니다. 사하라 사막 먼지가 유럽까지 이동하는 현상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매년 약 1억 8천만 톤 이상의 먼지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며 일부는 지중해와 대서양을 넘어 유럽까지 이동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막먼지를 동반한 비가 대기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미세한 광물 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사하라 먼지 이동이 매년 반복되는 자연현상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규모와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유럽 주변의 대기순환 변화, 해수면 온도 상승, 기후변화 등이 먼지 폭풍의 경로와 강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3월 들어 전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화산, 폭풍, 홍수 등 다양한 자연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평양과 대서양, 아프리카, 아시아 등 여러 대륙에서 피해가 이어지며 기후와 지질 활동의 불안정성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지진과 화산 활동입니다. 3월 13일 13시 39분 칠레 코킴보 인근 해역에서 규모 6.3의 해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강한 진동이 내륙 지역까지 전달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대규모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3월 9일에는 이탈리아 중부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지진 피해가 잦은 곳으로 이번 지진으로 일부 노후 건물이 균열을 보이며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화산 활동도 활발합니다. 미국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화산은 3월 11일부터 다시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분화 과정에서 화산재 기둥이 최대 9km 높이까지 치솟았으며 용암 분출 높이가 약 305m에 달하는 장면도 관측됐습니다. 이로 인해 힐로 인근 항공편 운항이 일시 중단됐고 주변 지역에는 화산재 낙하가 보고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강력한 폭풍과 토네이도가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3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중부와 남부 지역을 관통한 폭풍 시스템은 최소 25개 이상의 토네이도를 동반했습니다. 미시간, 오클라호마, 인디애나주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인디애나주 레이크 빌리지 등지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미시간에서는 관측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한 EF3급 토네이도로 기록되며 기상이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3월 12일 에티오피아 남부 가모 지역에서는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산간 마을이 붕괴되며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5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도 3월 10일 집중호우로 강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7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으며 수백 채의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남미 브라질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며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와 미나스제라이스 지역에서는 2월 말부터 이어진 폭우가 3월 초까지 계속되면서 홍수와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미나스제라이스주의 주이즈 데포라 지역에서는 누적 사망자가 7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상파울루 도심 도로 상당수가 침수돼 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시아 북부에서는 혹독한 겨울 재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3월 초부터 폭설과 혹한이 동시에 나타나는 주드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설해로 인해 가축 수백만 마리가 폐사 위기에 놓였고 유목민들의 생계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식량과 사료 지원이 시급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26년 3월 중순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지질 재난과 기상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지질 활동의 복합적 영향이 재난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각국의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실제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분석이 대만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대만 자유시보는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상의 인터뷰를 인용해 최근 중국 군 수뇌부 숙청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군 통제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내 핵심 인사들이 낙마한 뒤 시 주석 중심의 지휘 체계가 더 공고해졌고, 이는 대만 문제에서도 군사 행동을 결단하기 쉬운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중국 군 당국은 무력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양회 기간 장 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평화 통일을 추구하겠다고 하면서도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할 경우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대만과 국제사회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최근 회색지대 전술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들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고 일부는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여기에 군함, 해경선, 해상민병대가 함께 움직이는 방식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면전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군사 행동을 염두에 둔 사전 연습처럼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중국이 곧바로 침공에 나설 것이라는 단정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 경제, 정보전을 통해 대만을 압박하면서 통일을 유도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는 시나리오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무력 침공이 막대한 비용과 국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시 주석이 당장 군사 행동을 최우선 선택지로 삼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2028년 1월 대만 총통 선거가 양안 관계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대만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도 떠오를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이후 대만에 첨단 요격 미사일 등을 포함한 대규모 무기 판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중국의 군사 압박 속에서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